안녕하세요. 대전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김연경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 고민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누구는 깎인다, 누구는 상관없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공통된 고민이죠. 직장을 다니니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고 불안도 해서 받고 싶기도 합니다. 만약 고갈이라도 된다면 땅을 치고 후회 막심할 것 같아요. 또한 연기를 하면 진짜 이득일까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연기해 금액을 늘린다 해도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왜냐하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4만 9,3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꽤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줄어드는 구조죠. 그냥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냐. 친구는 이렇게 말하지만 답답합니다. 여러분 명쾌하게 말해줄 수 있나요? 아니야, 연기해야 더 많이 받는다 하며 반대로 주장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결국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답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찬찬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새로운 정보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계산에서 100%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은 공제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꼭 유리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34만 9,360원으로 확정으로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에는 55만 8,960원까지 가능하죠. 꽤 많이 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 이 금액이 깎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원 받으면 감액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60만 원이 되면 무려 5만 원이 깎이게 되죠. 70만 원을 받는다면 6만 5천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80만 원이라면 7만 5천 원, 90만 원은 9만 2천 원 감액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라면 기초연금이 약 10만 원 줄어들어요. 아니 내가 성실히 낸 국민연금인데 왜 기초연금에서까지 빼앗기지? 저도 처음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 박 씨는 나는 겨우 55만 원인데 다행히 감액은 없더라고 했습니다. 반면 옆집 이 씨는 난 95만 원인데 매달 9만 원 이상 날아가서 속상해라며 하소연하더군요. 이쯤 되면 누구나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 않으시겠어요? 연금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적다고 무조건 손해도 아닌 거죠. 중요한 건 내 상황에서 얼마가 유리한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연기연금을 해서 금액을 늘리면 그만큼 기초연금도 더 깎이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부분이죠. 겉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건 연기를 해서 늘어난 금액이 아닙니다. 원래 정해진 수령 개시 연령, 즉 65세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금액을 기준으로 하죠.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분이 원래 65세에 받을 국민연금이 7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분이 연기를 해서 77만 원을 받게 되어도 기초연금 감액 계산은 7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늘어난 7만 원은 감액 산정에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더 줄어드는 건 아니랍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아셔서 연기했다가 더 많이 깎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연기를 한다고 무조건 이득은 아니죠. 국민연금은 늘어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10만 원 가까이 늘렸는데 그 덕에 해마다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건보료가 숨어 있는 거예요. 결국 받는 돈은 늘었지만 나가는 돈도 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도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연기연금 자체가 기초연금 감액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는 사실. 하지만 전체적인 재정 구조를 보면
꼭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기연금을 할지 말지는 단순히 숫자 몇 개만 볼 게 아니라 내 삶 전체 지출과 혜택까지 함께 살펴봐야 현명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초연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에요. 피부양자라는 게 뭔가요?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내면서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제도예요. 은퇴 후 생활에선 정말 큰 혜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 아무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잡혀요.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김 어르신이 매달 국민연금 9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이 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90만 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달 수십만 원 부과돼요. 1년에만 해도 200만 원 넘게 빠져나가죠. 나는 연금 열심히 냈을 뿐인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연금 덕분에 생활이 넉넉해지나 했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순간 매달 18만 원 넘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머리를 감싸 쥐더군요. 반대로 국민연금이 적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분들은 보험료 한 푼 안 내고 혜택을 보니 차라리 적게 받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부부 재산 배분이에요. 피부양자 자격은 개인별로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땐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거든요. 그래서 한쪽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몰아두면 둘 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부가 적절히 나눠두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해 30%만 건강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100만 원 받으면 그중 30만 원만 과세 기준이 됐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50%가 기준이 되어 100만 원을 받으면 50만 원의 건보료가 매겨지는 구조죠.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30%에서 50%로 늘어났으니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껑충 뛰는 겁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충남에 사는 김아무개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8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전 제도였다면 24만 원이 건보료 부과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4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로 인해 매달 보험료가 3만 원 가까이 늘어났다고 해요. 1년이면 36만 원, 5년이면 180만 원이 넘죠. 내가 연금 받아 노후 좀 여유롭게 살아보려 했더니 오히려 보험료로 다 빠져나가네. 이런 푸념이 나올 만하지 않겠어요? 반대로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점만 보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불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 국민연금은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다 이런 말까지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줄일 수도 안 받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이미 수십 년 동안 납부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이런 제도 변화를 제때 알고 대비하는 겁니다. 보험료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계산해보고 생활비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부부 합산이라는 기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는 부부 각각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요. 그래서 한쪽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이 국민연금을 90만 원, 아내가 40만 원 받는 가정을 보겠습니다. 개별로 따지면 큰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지역보험료를 계산할 땐 부부 연금을 합산해서 130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게다가 재산까지 포함되니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게 되죠.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최 씨 부부는 합산 연금 120만 원에 아파트 시가가 3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매달 30만 원이 넘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우린 연금 덕분에 여유가 생길 줄 알았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갈 줄은 몰랐어. 최 씨 부부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을 적절히 분리해
부부 중 한 사람만 피부양자로 유지한 김 씨 부부는 보험료를 크게 줄였다고 해요. 남편은 지역가입자가 됐지만 아내는 피부양자로 남아 매달 15만 원 이상 절약한 셈이죠. 이처럼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비가 달라집니다.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해마다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합산하지 않는 연금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인 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34만 원 넘게 나오지만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택을 이용해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건보료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으니 정말 좋지요.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더라도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니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는 제도죠. 사적연금 역시 현재까지는 건보료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정부가 사적연금도 합산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도 잡히고 사적연금도 잡히면 우린 어디서 숨을 쉬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제 주변 어르신 한 분은 사적연금 60만 원 덕에 생활이 넉넉했는데 만약 이게 건보료로 잡히면 매달 10만 원 넘게 더 낼 거다라며 걱정을 토로하시더군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지갑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이죠. 따라서 아직까지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특히 주택연금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 노후 대비해서 꼭 검토할 만한 제도예요. 결국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내가 지금 받는 돈이 내일도 같은 값어치를 할까? 늘 대비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웃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었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기연금을 하더라도 감액 기준은 원래 개시연령 연금액이라 연기분 때문에 더 깎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은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피부양자 자격이 무너지면 바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죠. 부부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사실,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넷째, 기초연금, 주택연금,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사적연금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점도 알려드렸습니다.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 늘 관심을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받을 돈은 얼마인지, 그 돈이 내 노후를 어떻게 지켜줄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는 국민연금이 애매하게 많다 생각되신다면 기초연금 감액 여부와 건보료 부담을 꼭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준비한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해마다 수백만 원으로 벌어지더군요.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구독자님은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연금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